지금부터 주차 초미치기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주차 강의의 주제는 어태치먼트의 기호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갇혀서 보존모로 이용되는 어태치먼트의 분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갇혀서 보존모 분류는 크게 구소이치와 총이치로 나뉘어지는데 파셜디스 쪽으로는 치간 내 어태치먼트와 치간 내 어태치먼트로 나뉘어질 수 있고 치간 내 어태치먼트와 치간 외 어태치먼트는 파셜 덴체에 속하는 하나의 부착물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파셜 덴체에 이용되어지는 치간 내 어태치먼트는 매일과 비매일, 즉 열쇠가 열리고 잠기는 기능이 지대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치간 내 어태치먼트라고 정의합니다. 반대로 치간 외 어태치먼트는 매일과 비매일이 만나서 기능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대치간 내부가 아닌 지대치간 바깥에서 열쇠가 열리고 잠기고 당기는 게 치간 내 어태치먼트라고 합니다. 크게 오버덴체에서는 토닥의 단추식의 매일과 비매일의 스탑 어태치먼트와 매그네틱 어태치먼트 그리고 바 어태치먼트, 스터드 장사 어태치먼트를 치근부에 이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라고 말할 수 있고 바 어태치먼트 치근과 치근 위에 코핀과 코핀을 연결시켜 납대 형태의 유지 증진의 경지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갇혀서 부착물의 어태치먼트에서의 파셜 덴처와 오버 덴처. 파셜 덴처용으로는 치간 내 어태치먼트, 치간 외 어태치먼트 있고 오버 덴처에서는 픽, 또따기 단추의 스탑 어태치먼트와 바, 자성 어태치먼트가 그리고 막대 바와 라이더를 이용한 바 어태치먼트가 분류법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를 먼저 보자면 인트라코로너 어태치먼트와 익스트라코로너 어태치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일과 피메일이 결합 형태가 지대치 내부에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외부에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총체 파트에서의 오버대처, 또 짝의 단추식의 투철 어태치먼트와 자성을 이용한 마그리트 어태치먼트, 그리고 5번째 막대의 발을 이용한 바 어태치먼트와 6번째 보조 어태치먼트. 이렇게 어태치먼트는 모양과 부착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첫 번째가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2번 엑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그리고 3번, 4번, 5번은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마그네트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는 총위치의 오버덴처에 이용되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보조 어태치먼트는 1차 파트와 2차 파트의 결합의 형태를 증진시켜줄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어태치먼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의 사진입니다.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메밀과 피메일이 지대치 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앞서 설명했는데, 사진에서 보아같이 지대치 내부에 피메일 파트가 형성되어 있고, 갇혀서 보철물에 메일 파트가 끼워져서 결합의 형태가 치간 내 어태치먼트 파셔렌처 지대치관이 아닌 지대치 외부에 피메일 파트, 메일 파트가 부착이 되어지고 갇혀서 보철물의 그드럽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치간 외 어태치먼트, 리무버 파셔렌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를 다시 확인해 보면 크라운 내부 속의 피메일 파트에 제가 형성된 거 볼 수 있습니다. 피메일 파트, 지대치 간에 형성되어 있으면 갇혀서 파셜 대처에서는 메일 파트가 부착이 되어져서 메일과 1차 지대치 간에 끼워짐으로써 인해 기능의 유지 증진, 그리고 넌크레스프 등지의 심의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와 반대 개념인데, 인트라 코로나는 지대치 내부에 피메일이 형성되어 있다면 익스트라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바깥에 메일 파트가 부착되어 있고 피메일 파트가 부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미지는 메일 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피메일 파트가 부착이 되어지고, 이 가채성 피메일 파트의 파셜 덴처가 1차 파트로 장착되어지면서 결합의 형태, 즉 유지 증진의 크레스프 대체표 심의성 부분까지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치간의 어태치먼트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자면,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 치간 내는 메일과 피메일이 피메일 파트가 지대치간 속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메일 파트는 지대치간 피메일 파트에 끼워지는 이러한 장착되어지면서 기능 증진에 넌크레스프 대체의 심의성까지 발휘해주는 인트라 코로나 어태치먼트는 지대치 내부에 피메일 파트를 형성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질 삽질량이 많은 반면에 치주적인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간 내로 돈축되어지는 유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대치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질 삽질의 한계점은 있지만 치주적인 면에서는 아주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크라운의 지대치간 내에 피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이 피밀 밭의 사진이고 아래 사진은 메일 밭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시간에 어떻지 못한 사진입니다. 그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임수도 익스트라 에디큐러타입이 아니라 칙은 내부에서 기능의 결합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트라 에디큐러타입의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만나느냐 인트라 에디큐러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메일과 피밀의 칙은 바깥에서 만나기 때문에 스터드 어태치먼트의 칙은 왜 어태치먼트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칙은 왜 메일과 피밀 파트가 형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출성 대체는 메일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일 파트가 부착이 되어지고 우측에는 피밀 파트. 이러한 지적 칙은의 피밀 파트 포스트를 저점량을 따라 직접 시뮬테이션을 하는 다이렉트용의 스터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용의 스터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라고도 합니다. 즈를 루트 코핑에 매립을 하고 덴처에 자성을 끼워주는 즉 자성체와 자성이 끌어당기는 흡인의 흡착력에 의해서 의치가 구강 내에서 유지력 저하에 떨어지지 않고 자석의 흡착력에 의해 들러붙는 이러한 것이 오버덴처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석은 자성체라고 하는 물체가 붙어져 있고 키퍼라고 하는 자성체와 자석. 일반적으로 자석대 자석을 덴처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를 키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오버덴처의 소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버덴처의 밭타입입니다. 어태치먼트는 칙은과 칙은을 바로 연결하는
잔해 치아의 치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인접 치근의 막대에 바로 스플리트 효과로 묶어 사용한다고 한다면 좀 더 유지력은 향상약이 되겠습니다. 1차 파트의 바타입과 2차 파트의 덴처의 피메일 파트의 바와 라이더의 이러한 메일과 피메일의 유지 기능으로 5번 대체 스톱에서 또 이용되어지고 있는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와 라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라이더는 상당히 좀 크지만 위 아래는 좀 두 개로 나누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라이더로 구성되어져 있는 오버 대체의 바 어태치먼트입니다. 바타입의 인상 사진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 하반 하단의 치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키 어태치먼트요. 그 다음 스크루타입 1차와 2차 결합의 형태를 완성시켰습니다. 해서 보드 어태치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드 어태치먼트의 피메일 파트, 메일 파트 이렇게 해서 끼워지는 역할이 보드 어태치먼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작 과정과 제품의 정밀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일단 프레셔 타입과 세미 프레셔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정밀도가 좋으면 주로 밀링이 깎아내는 찍어내는 주물 형태가 아닌 기금 속의 어태치먼트가 프레시즌의 정리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미 프레시즌 타입은 이러한 플라스틱 패턴과 와스 패턴을 통해 주조의 캐스팅 테크닉을 제재의한 금속에 받고 또한 제품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것을 세미 프레시즌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태치먼트가 좋을까요? 당연히 프레셔 타입이 더 좋겠습니다. 어태치먼트의 최고의 특징은 결합의 정밀도가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제조회사에서 메일과 피메일이 기금속으로 완전하게 밀링의 개념으로 얻어지는 이러한 제품들의 정밀도 경제적으로나 문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미프리시즌 어태치먼트는 다양한 기금 조치에 해석되어지 프리시즌 타입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환자의 경제적인 대한 부분을 고려해 주어야 하는데 이 매일과 비밀 구성만으로도 약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받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찍어내어져 있는 세미프리시즌은 값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전미량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기본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반면 전밀도는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외곽 표면들이 기공 속으로 제작되어 있어 프리시즌 타입 프로세서는 와스 패턴을 기공 속의 메일 파트에 부착시켜 메모라고 주조하는 이런 기공 속의 주조 과정에서 매물재 속에서 유치되어진다고 합니다. 주조 금속과 이러한 결합의 캐스팅 테크닉으로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매물과 소환 주조 과정에서의 파트의 변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2차 세컨 파트의 피밀 파트를 2분의 1로 띄었을 때 정확한 표를 얻어낼 수 있는 프리시즌의 전미량입니다. 좀 더 확대된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합 혈형 오차가 양춘형인 적합도로 수작업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미 프리시즌 타입의 어태치먼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밀형은 값이 저렴한 반면에 전밀도에서는 다소 떨어집니다. 정밀도란 건 플라스틱 패턴이기 때문에 와스 패턴을 부착하고 주조에 의해서 와스 패턴이 주조 구성과 같이 변경되어지기 때문에 기소품은 매일과 피밀 파트에 부착해서 캐스팅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플라스틱 패턴의 주조 소화 과정에서의 약간의 오차의 범위가 프리시즌 타입의 어태치먼트보다는 결합의 양태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단점입니다. 지금까지 어태치먼트 4가지 분류법, 모양과 생기체에 따른 분류법 6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회사에서의 어떻게 제조회사에 따라 어떻게 제작했느냐에 따라 전미량과 반전미량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세 번째는 조조량과 비조조량의 분류를 볼 수 있는데 어태치먼트의 메일과 피메일의 착탈 횟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착탈 횟수에 따른 유지력 저하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력 저하의 계속적인 액티베이션으로 유료 준지를 향상시켜줘야 하는데 이때 유지력 저하에 따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어태치먼트냐 조절을 해줄 수 없는 어태치먼트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조조량의 어태치먼트를 보면은 가운데 피밀 파트의 화살표 방향은 지금 스크류를 지게
돌려줄수록 메이 파트의 화살표 방향은 벌어집니다. P 메이 파트를 들락거릴 때 메이 파트의 양 사이드의 마모에 따른 헐거워진다고 한다면 밑에 스크류를 돌려줌으로 인해서 헐거워진 만큼 그 양만큼 다시 벌어지기 때문에 유지력을 원래 상태로 액티베이션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스크류의 한계에 의해서 유지력을 액티베이션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진지버 스크류가 있는데 닿아서 쓸 수 없는 이러한 파트를 빼내서 버리고 그 다음 새로운 걸 끼우고 다시 스크류를 조여주는 유지력이 원래 상태로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러한 1번은 리테이션 스크류가 되겠고 2번이 바탕에 껴져 있고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액티베이션의 한계점이 온다면 다 빼내고 다시 새로운 거 껴주고 완전히 잠궈주면 다시 공구를 통한 조절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앵커 타입도 조절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메이 파트는 보조석으로 끼워지고 기능에서 튀어나와져 있는 이 가려지는 스클 조절에 의해서 유지력을 향상시켜주는 조절형의 어태치먼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비조절형의 어태치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 파트가 껴져 있는 메이 파트를 자세히 보면 이러한 어태치먼트는 주로 가철서 보충물에 파셔덴츠에 이용되어지고 세그멘티드 브릿지에 이용되어져야 하니 유지력 저하에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비조절형의 어태치먼트 파셔덴츠 아다크레스에 썼다고 하자면 수시로 껐다 켰다 하면 유지를 증진해줘야 되는데 어느 것도 유지를 증진해줄 수 없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비조절형 어태치먼트는 차탈의 보충물이 이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픽스드 보충물이 시그멘티드 어태치먼트가 이용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레질리언 어태치먼트 위에는 돌로 숄더 어태치먼트이고 아래는 레질리언트 어태치먼트 사진입니다.
위즐리언 어태치먼트를 보자면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이로 어태치먼트는 피메일 파트가 메일 파트가 화이트 메일 파트가 있고 블랙 메일 파트가 있습니다. 기후공원 과정에서의 파셜 렌처의 의치상을 제작할 때는 이러한 0.45mm의 공간이 높은 블랙 메일을 끼우고 그 다음에 의치상을 얻어낸 다음에 옆으로 깨내고 수직적으로 0.3mm의 공간이 잡은 화이트 메일로 바꿔 끼워주면 0.3mm의 길이만큼 파셜 렌처가 차 파트로 들어올 때 완합의 효과로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태치먼트의 기능 운동을 클래스 1의 A 리지드 타입과 클래스 1B의 리지드 타입이거나 클래스 2의 버티컬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클래스 3의 힌지 타입을 볼 수 있고 클래스 4의 버티컬 힌지를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클래스 5는 로테이셔널 메타 버티컬 추가되고 클래스 6에는 유니버설 무브먼트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크게 기능 운동은 완합이냐 비완합이냐, 기네시에 발생되는 교합압을 유전을 전달시켜줬을 때 네일과 피메일, 그 기능의 운동을 허용해줄 거냐 허용해주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완합과 비완합으로 분류했습니다. 좀 더 크게는 두 가지지만 이렇게 보면 세부적으로도 분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지드 타입과 솔드 타입,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차이차트 이해로는 클래스 1B는 클래스 2는 버티컬만 허용되어지는, 즉 오버덴처의 최근에 부착되어지는 피메일 파트와 카츄스 대체 속에 들어가 있는 피메일 파트, 메일 파트, 피메일 파트가 합체됐을 때 버티컬만 허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3는 힌지만 허용되어지는 어태치먼트, 즉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의 피메일 파트에 가해지는 교합력이 힌지로 허용되어지는 클래스 3의 힌지 무브먼트입니다. 그리고 버티컬 플러스 힌지가 허용되어지는 콤비네이션의 달도 숄더 어태치먼트라고도 합니다. 이때 버티컬이 허용되어지면 힌지로 교합력을 표현하기 때문에 지대치가 약한 경우 지대치의 보호 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클래스 5인데 메일 파트와 피메일 파트 사이에 디스크가 보이는데 디스크는 메일과 피메일 사이에 끼워져서 내지준화 과정에서 스페이스 역할로 되어지고 종합이 끝난 다음에 보내면 디스크 공간만큼 리테이션과 버티컬이 되어집니다. 왜? 지근의 상태가 좋지 않은 지근의 상태를 좀 더 보존시켜줄 때 로테이션과 버테이션의 클래스 5였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6는 유니버셜로
전체적으로 운동이 허용되어지는 유니버셜 무브먼트입니다. 이건 크게는 두 가지 기능술, 완합이냐 비완합이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클래스 1에서부터 클래스 6까지 세분화된 이러한 운동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지 부분을 살펴보자면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리티샤 부위를 보자면 유지의 현상은 프리셔널과 메케니컬이 있고 프레션과 메케니컬을 동시에 허용해주는 게 있고 마그네틱 있고 석션 이런 5가지의 유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션은 마그네틱은 매일과 필매일이 들락거릴 때 즉 마찰력으로 얻어지는 마찰력이 세면 실수로 유지를 저하는 빨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프레셔널 그리고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자선제의 유지력 부분 협찬력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임플란트에서 임플란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교수님이 한번 열었었던 미국 신문에 나왔던 광고라고 합니다. 다음 스페이스에 대해 알아보자면 버티컬 스페이스, 버컬 링구얼, 라비아 링구얼 스페이스, 메지아 디스탈, 디스탈 메지아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어태치먼트의 규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합치의 환자 구강이 대합 잔존 치료제 전상에서 대합치까지의 거리가 몇 밀리 있느냐, 또한 대합치의 교두정에서 잔여 치료까지의 거리가 또 몇 밀리 있는지 계측차가 EMG라고 합니다. 또한 대합치의 교두정에서 잔존 치료제 전원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지압관 거리를 고려해 두지 않고 어태치먼트를 쓴다면 1차 파트 부착은 문제가 없지만 덴트 제작할 때 공간 협소하다는 덴트 제작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또한 수지압관 거리 또한 참고해야 되는데 인구지별 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태치먼트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나 구간의 위치 상태. 두 번째, 빈밀이 우수치 않느냐, 신밀이 우수치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초미치 어태치먼트에 대해 여러 가지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만약 어렵기만 한 초미치 파트 중에서 어태치먼트였는데 어느 정도 분류 방법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미치 기공화 7주차 어태치먼트 개요편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